안녕하세요. 공포학과 M교수입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의 죽음을 위로하기 위해 장례식장에 가는 일이 생깁니다. 또 조상을 기리려고 산소나 묘지에 가는 일도 많죠. 하지만 이런 장소에 갔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장례식장이나 묘지에서 귀신이 산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는 것인데, 이를 두고 상문이라고 말하고 혹자들은 상문살이라고도 부릅니다. 오늘은 이 상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귀신을 느끼는 영역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것이 장례식장이나 병원에 그렇게 귀신이 많다고 하죠. 아무래도 사람이 죽어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귀신이 많고, 심지어 제사밥을 먹기 위해 오는 귀신들로 장례식장이 붐빈다고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부터 장례식장은 부정 타는 곳으로 여겨왔습니다. 장례식장이나 묘지에서 상문살이 낄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실제 사례 몇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 막내 이모의 이야기인데요. 이모가 7살이었을 때 며칠간 기억이 없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날 외할머니께서 집안일을 하시다가 부고 소식을 듣게 되셨는데, 아무 생각 없이 막내 이모 손을 잡고 장례식장에 가셨어요. 늘 해왔던 것처럼 조문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막내 이모 몸에서 열이 나기 시작하더니 이내 토를 하고 설사를 하면서 끙끙 앓기 시작하죠. 급한 대로 병원에 데려가서 진찰을 받고 약을 먹어도 열이 안 내려갑니다. 저희 할머니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세요. 그런데도 도저히 방법이 없다 보니 결국 무당집을 찾아가게 되고, 들어가자마자 무당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에휴, 할아버지가 귀엽다고 슬쩍 애를 만졌네. 이거 상문 트인 건데 어쩌자고 애를 데리고 그런 데를 가나? 40년이 지난 지금도 할머니께서 너무 소름 돋는다고 이 말을 하십니다.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보자마자 그걸 알아차렸대요. 그리고 간단하게 구슬하고 몸에 지니는 부적을 써줬는데 거짓말같이 열이 내려가더랍니다. 이때 거의 생사를 오갈 정도로 아파서 이모는 그때 기억이 전혀 없다고 하시죠. 보통 상문살이 끼게 되면 이렇게 무당을 찾아가 고치곤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되기도 하죠. 실제로 장례식장을 방문했다가 빙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빙의가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몸이 점점 아파오다가 완전히 정신을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때 귀신을 떼어내지 못하면 아픈 것이 만성질환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당들이 말하길 상문살을 없애지 못하면 심지어 운명을 달리할 수 있다고도 하죠. 사실 어떻게 보면 상문이라는 것이 미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장례식장에 들어가면 분위기가 굉장히 이상하기 때문에 나오는 길에 이런 게 신경 쓰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상문을 피하기 위한 장례식장 국룰이 있죠. 조문이 끝나면 화장실에 가서 대소변을 보고 나오거나 침을 뱉기도 하고 손을 씻고 나오기도 합니다. 발인이나 화장을 할 때 관을 들어주는 사람들은 꼭 집 앞에서 몸에 소금을 뿌리기도 하죠. 아무래도 귀신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것을 장례식장에 두고 나오기 위해 하는 행동들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혼부부들은 부정타기 때문에 아예 묘지나 장례식장을 안 가기도 하고요. 시험이나 취업처럼 대소사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도 이런 장소를 방문하는 걸 꺼립니다. 만약 장례식장이나 묘지를 다녀올 일이 생기신다면 어쩌면 조금 귀찮기도 하지만 장례식장에 있는 화장실에 다녀오시거나 몸에 소금을 뿌리고 집에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찝찝한 기분보다는 마음 편한 게 좋으니까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에 입학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